국가들 사이의 불화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불화란 건 단순히 개성을 드러내는 표식, 바람직한 표식일 뿐이니까. 하지만 불화를 폭력으로 해결하는 건 엄청난 미숙성을 드러내는 표식에 지나지 않는다. 폭력적인 해결을 피하려는 국가들의 의지만 있다면 폭력적인 해결을 피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 엄청난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의지가 생기리라고 생각할 테지만 너희 같은 미개 문화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자신이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너희는 논쟁을 벌일 것이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너희는 전쟁을 벌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전에 관찰했던 것을 지금 관찰하고 있을 뿐이다. 단기간의 해결책은 논쟁을 해결할 국제재판소. 이따금 그 판결이 무시되는 지금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리 그 판결이 무시되지 않는 재판소와 아무리 힘세고 영향력 있는 국가라도 다시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줄 세계 평화유지군을 보유하는 정부. 몇몇 사람들이 세계 단일 정부라 불렀던 그런 정부를 수립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지구에는 여전히 폭력이 존재할 것이니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걸 중단시키기 위해 평화유지군이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일권에서 지적했다시피 독재자임을 그만두게 하지 못하면 독재자에게 권능을 주게 되고 때로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너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는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 명백한 모순은 신성한 이분법의 일부이다. 즉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되자면 먼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전쟁을 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달리 말하면 자신 아닌 존재로 자신을 체험하는 것이 종종 자신을 자신으로 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너희 세상의 권력이 더 이상 개별 국가들의 재량에 좌우되지 않고 이 행성에 존재하는 국가 집단 전체의 수중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건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진실이다.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세상은 마침내 평화로울 수 있고 어떤 독재자의 개별 국가가 아무리 크고 힘세다 해도 다시는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하거나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협하지 못하며 또 그러지 않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세상은 마침내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약소국들도 더 이상 강대국들의 호의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 자국의 자원을 헐값으로 팔고 자국의 노른자위 땅을 외국 군대의 기지로 제공해야 하는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새로운 체계 하에서 약소국들의 안전은 그들이 등을 긁어주는 강대국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등을 밀어주는 국가들에 의해서 보장될 것이다. 한 나라가 침략당하면 160개국 전체가 들고 일어날 것이다. 한 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침해당하거나 위협당하면 160개국 전체가 안 되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들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보다 더 큰 무역 상대국의 공갈을 받아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또 특정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외국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더 이상 없을 것이며 특정한 방식으로 연기해내야 알량한 박애주의 지원이나마 얻을 수 있는 상황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희 중에 그 같은 국제제도는 개별 국가들의 독립성과 위대성을 좀먹는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오히려 그것들을 더 키워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나 정의가 아니라 힘으로 자신의 우위를 확보한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때에 가서는 강대국들만이 자동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그때에 가서는 모든 국가들의 견해가 똑같이 존중될 것이기에. 그리고 강대국들은 더 이상 세계 자원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매점매석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강대국들은 좀 더 평등하게 자원을 나누고 좀 더 쉽게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전 세계 국민들이
그 혜택을 좀 더 균일하게 누리게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세계 정부는 놀이터를 평평히 고르는 일을 할 것이다. 인간의 기본 존엄에 관한 논쟁의 핵심으로 몰아갈 이 발상은 세상의 가진 자들에게는 저주일 것이다. 남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무시한 채 없는 사람들이 나름의 운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 가진 자들에게는 너희는 흔히 이러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이 그다지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걸 알 때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누구는 열심히 일하려 하고 누구는 그러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 논쟁을 제기하는 가장 유치한 방식이고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짜주는 건 주로 가진 자들이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체로 기회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재건하려면 개개 국민과 개개 국가들에 대한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진짜 일거리이자 첫 번째 일거리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 부와 자원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지배 방식을 붙잡고 늘어지는 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 간의 전쟁이 그러하듯이 혁명과 내전도 불가피하다. 가진 자들이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계속해서 못 가진 자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한 계속 불가피할 것이다. 부와 자원들을 틀어쥐는 게 워낙 제도화되다 보니 어느 정도 공정한 정신의 소유자들조차도 이제는 별 무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시장 경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실상은 세상의 부유한 개인들과 국가들이 장악한 권력이 있기에 그 같은 공평함의 환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은 세상의 대다수 국민과 국가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강자들이 이뤄낸 것을 이뤄보려는 시도조차 제지당하는 국민과 국가들이 많이 있다. 내가 위에서 묘사한 통치제도는 힘의 균형을 자원 많은 자에게서 자원 없는 자에게로 급격히 변화시켜서 자원 자체가 공정하게 분배되게 할 것이다. 그 같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제안할 만큼 충분히 통찰력이 있고 충분히 용감한 지도자들이 너희 중에 있어 왔다. 너희의 조지 H.W. 부시가 그런 지도자였다. 앞으로의 역사는 그를 동시대 사회가 인정하려 했거나 인정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지혜와 전망과 동정심과 용기를 가진 인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련 대통령이었고 공산주의 국가의 원수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제안하여 소위 냉전이란 대립 상태를 사실상 종식시킨 미하엘 고르바초프 역시 그런 인물이었다. 또 너희 대통령이었던 카터 역시 그러하다. 그는 그때까지 아무도 꿈도 꾸지 못했던 평화협정을 당시의 이스라엘 총리와 이집트 대통령이 맺도록 만들었으며 자신의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누구의 관점이든지 다른 사람의 관점과 똑같이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고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단순히 강조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격렬한 대립 상태에서 몇 번이나 떼어낸 바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시기에 세상을 전쟁의 문턱에서 끌어냈고 나름대로 당시의 지배적인 정치 구조에서 벗어난 대중운동을 지지하고 제안했던 이같이 용기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오직 단임으로만 임기를 마쳤다는 것. 그들을 등용시켰던 바로 그 국민들이 그들을 공직에서 끌어내렸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해외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인기를 모았던 그들이 자신들의 조국에서는 깨끗하게 거부당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오직 제한되고 편협한 관심사들만을 보고 이들의 웅대한 전망에서 단지 손실 결과들밖에 떠올리지 않았던 자국 국민들보다 이런 인물들이 훨씬 앞서 있었다는 데 있다. 감히 걸음을 빨리하여
강자에 의한 억압의 종식을 요구한 다른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 역시도 하나같이 용기를 잃고 모욕당해온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리하여 정치적이지 않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장기적인 해결책, 유일하게 실제적인 해결책이란 바로 새로운 자각, 새로운 의식을 말한다. 하나라는 자각과 사랑의 의식을. 성공하려는 동기,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는 동기가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 그것의 위치는 잘못 놓여 있다. 이 잘못 놓여진 우선순위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온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낸 원인이다. 위대해지려는 동기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해도, 다시 말해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인 기본 욕구들이 모두에게 보장된다 해도 그럼에도 동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강인함과 결단력을 키우고 참된 위대성을 낳는 다른 종류의 동기일 것이다. 지금의 동기들이 만들어낸 식의 평범하고 일시적인 위대성이 아닐 것이다. 너희들이 꿈꾸는 더 나은 삶은 당연한 동기이다. 또 너희 자식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건 훌륭한 동기이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가이다. 너희는 더 낫다는 걸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가? 너희는 삶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가? 너희가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돈과 권력과 섹스와 가재도구를 더 나은 것으로 정의하는 한, 너희가 이번에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기간을 삶으로 정의하는 한, 너희는 너희 행성에 공경을 창조해낸 덫에서 벗어날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너희의 웅장한 존재 상태를 더 넓게 체험하고 더 위대하게 표현하는 것을 더 나은 것으로 정의하고 삶을 존재의 영원히 계속되고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으로 정의한다면 너희는 멀지 않아 너희의 길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더 나은 삶은 물질이 쌓여서 창조되는 게 아니다. 너희 대다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너희 모두가 그걸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너희의 삶과 너희가 삶을 끌어가면서 내리는 결정들은 다른 무엇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니 대체로 그것들보다 더 많이 물질과 관련이 있다. 너희는 물질을 얻으려고 애쓰고 물질을 얻기 위해 일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얻고 나면 너희는 절대 그것을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는다. 물질을 이뤄내고 물질을 확보하고 물질을 획득하는 것이 대다수 인간들의 동기이다. 반면에 물질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쉽게 놓아버린다. 세상 전체가 이런저런 투쟁 단계 속에 있는 것은 위대해지려는 너희의 현재 동기가 세상이 제공해야 할 모든 것을 쌓아두는 데 있기 때문이다. 너희 인구 중에 막대한 부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단순한 물질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걱정스러운 순간들, 절망적인 조치들로 가득하다. 그들의 마음은 사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문들에 몰두해 있다. 음식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 잠자리는 얻을 수 있을까? 몸을 녹일 수 있을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이런 문제들에 신경을 쓰고 있고 식량 부족만으로도 매달 몇천 명씩이 죽어간다. 이보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삶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생존 토대들에 조리 있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투쟁한다. 어느 정도의 안정, 소박하면서도 품위 있는 가정, 더 나은 내일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마련해주기 위해 이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출세할지, 또 과연 그렇게 될지 초조해야 한다. 이들의 마음은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의문들에 빠져 있다. 그리고 훨씬 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이 요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사실 앞에 두 집단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흥미있는 건 이 마지막 집단에 속한 사람들 다수가
여전히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손에 넣은 모든 것을 틀어주고 그것을 더 늘리는데 몰두해 있다. 그런데 이 세 집단에 더해서 네 번째 집단이 있다. 이들은 이 전체 집단들 중에서 그 숫자가 가장 적다. 사실 그 수는 아주 적다. 이 집단은 물질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 있다. 이 집단이 몰두하는 건 영적 진실과 영적 실체, 영적 체험이다. 이 집단의 사람들은 삶을 영적인 만남, 영혼의 여행으로 본다. 그들은 이런 문맥 안에서 모든 인간사들에 반응하고 모든 인간 체험을 이 패러다임 안에서 파악한다. 그들의 투쟁은 신을 찾고 자아를 실현하며 진리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들이 진화하면 이 투쟁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라 과정이 된다. 그것은 자기 발견이 아니라 자기 규정이 되고 배움이 아니라 성장이 되고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과정이 된다. 구하고 애쓰고 찾고 뻗고 성공하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고 어떤 일을 하는 까닭이 변하니 그와 더불어 그 일을 하는 사람 역시 변한다. 과정이 그 이유가 되니 행위자는 존재가 된다. 예전에는 평생 구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세속의 것을 마련하는 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유가 하늘의 것을 체험하는 데 있다. 예전에는 주요한 관심이 몸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주요한 관심이 영혼에 대한 것이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변한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 따라서 삶 자체도 바뀐다. 위대해지려는 동기도 변하니 그와 더불어 세속의 부를 탐내고 확보하고 지키고 늘리려던 욕구도 사라진다. 사람들은 더 이상 위대성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쌓아두는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 자원들은 세상 모든 사람의 소유임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모두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할 만큼 풍요로움으로 축복받은 세계이기에 그 기본 욕구는 당연히 충족될 것이다. 누구나 세상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기를 원할 것이다. 수확이 적은 사람들을 돕는 정책에 쓰도록 너희 모두가 너희 수확과 풍요의 10%를 자발적으로 내놓을 것이니 더 이상 누구도 내키지 않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식량이 돌아가게 만들 간단한 정치체계를 창조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다른 몇천 명의 굶주림을 방관하는 일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위대해지려는 동기와 위대함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날, 지금 미개한 너희 사회에서 일상사가 되고 있는 그 같은 도덕적 추잡성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너희의 새로운 동기는 내가 창조했던 대로의 너희가 되는 것, 즉 신성 자체를 물질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참된 자신, 드러난 신이 되기를 선택할 때 너희는 두 번 다시 신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마시오와 같은 스티커를 차에 붙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뜻하는 평등은 평등한 기회이지 실제적인 평등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라. 실제적인 평등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오히려 그 점에 감사해야 한다. 평등이란 동일함이기에.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동일함이다. 나는 여기서 맏형인 중앙정부역에서 똑같이 자기 몫을 받는 자동장치 같은 그런 세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다음에 두 가지가 보장되는 세상이다. 기본 욕구의 충족과 더 높이 나아갈 기회. 너희 세상의 그 모든 자원을 가지고도 너희의 그 모든 풍요를 가지고도 너희는 아직도 이 간단한 두 가지 사항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너희는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사회경제 등급의 맨 밑바닥에 올가매고는 그들을 체계적으로 그곳에 묶어두는 세계관을 고안해냈다. 너희는 해마다 몇천 명씩이 극히 간단한 기본 물자가 부족해서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다. 세상의 장대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는 걸 막는 건 물론이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막기에 충분할 만큼 장대해질 방안을 너희는 찾아내지 못했다. 실제로 너희는 아이들이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도록 내버려두며 실제로 너희는 너희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너희는 미개하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대단히 진보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개 사회의 첫째가는 특징이 스스로 진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미개의식의 첫째가는 특징이 스스로 계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 욕구의 충족과 더 높이 나아갈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정치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너희의 영성을 바꿔야 한다. 통일된 세계정부로 나아가는 움직임 중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할 국제재판소와 너희 자신을 통치하기 위해 선택하는 법률들을 힘있게 해줄 평화유지군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정부에는 각국에서 파견된 2명씩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국가의회와 각국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국민대표자회의도 포함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 신의 영감을 받아 탄생한 너희 미국 의회가 비례대표제에 따른 하원과 모든 주에 동등한 표결권을 주는 상원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회에도 그와 똑같은 힘의 균형점이 잡혀야 한다. 또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입법, 사법부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각국은 치안 유지 경찰은 독자적으로 유지하겠지만 군대는 모두 해체할 것이다. 너희의 개별 주들이 주 집단 전체에 봉사하는 연방 평화유지군을 두는 대신 각자의 군대와 해군들을 해체했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 주들이 주 의용군을 구성하고 소집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듯이 개별 국가들도 언제라도 자신들의 의용군을 구성하고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닐 것이다. 그리고 너희 주들이 지금 그러하듯이 국가 연방에 속한 그 160개국들도 자국민의 투표로 언제라도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풍족해지리라는 걸 생각한다면 나로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지만 통일된 세계연방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 전쟁과 살상에 의한 국가 간의 전쟁을 끝내고 둘, 참혹한 빈곤과 기아로 인한 죽음, 권력자들에 의한 민중과 자원의 착취를 끝내며 셋, 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 파괴를 끝내고 넷,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끝없는 투쟁에서 벗어나며 다섯,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자기 표현에 이를 정도로 성장할 기회, 진실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섯, 집이든 일터든 정치 체제든 개인의 성관계든 어디서나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모든 한계와 차별을 끝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 질서는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지 않을 거다. 그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또 완전히 저절로 자원의 재분배를 낳을 것이다. 예컨대 누구에게나 적절한 교육이 주어질 것이며 누구에게나 일터에서 그 교육을 발휘할 공개된 기회,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직업을 택할 공개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누구든 필요하면 언제 어떤 방식이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누구든 굶어 죽거나 충분한 옷이나 적절한 잠자리 없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누구든 두 번 다시 생존이 문제되지 않도록 모든 인간 존재들이 소박한 안락과 기본 인간다움을 제공받도록 누구에게나 기본 생존권이 보장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벌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런 것들을 굳이 벌어야 한다는 너희 사고방식이 빚지지 않고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너희 사고방식의 토대이다. 하지만 너희가 빚지지 않고 산다고 해서 신의 은총을 입을 수는 없다. 그리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너희는 이미 그곳에 있기에. 너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니 그것은 너희가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조건 없이 주는, 다시 말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너희는 조건 없이 받는 법도 배우리라. 삶이란 것은 너희에게 그런 상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운송수단으로서 창조되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본 생존권이 있고, 설사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설사 그들이 아무 기여도 하지 않더라도 인간다운 생존은 삶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감싸도록 해보라. 나는 너희에게 모든 사람이 충분히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주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나누는 것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빈둥거리며 자선금이나 모으러 다니는 걸 삶의 허비라고 판단하지 마라. 어떤 삶이 허비되는 삶인지 심판하는 건 너희 일이 아니다. 70년 동안 시에 관해서 생각하며 빈둥거리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몇천 명의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통찰력의 문을 열어주는 단시 한 편을 내놓는다면 그것이 과연 허비되는 삶이냐? 평생 남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협박하고 조종하고 해치기만 하던 사람이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의 참된 본선 중 뭔가를 기억해낸다면 아마도 몇 평생을 들여서 기억해내려고 애써왔을 무언가를 기억해낸다면 그래서 마침내 다음 단계를 진화한다면 그것이 과연 허비되는 삶이냐? 그 삶이 과연 쓸모없는 것이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밟아가는 여정을 심판하는 건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너희 일은 다른 사람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가 되지 못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빈둥거리고 자선금이나 모으러 다니는 걸 막을 방도가 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내 대답은 그럴 방도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 기여하는 사람들은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화낼 것이다. 그들이 계몽되지 않았다면 말이다. 하지만 계몽된 사람이라면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노가 아니라 큰 자비로 대할 것이다. 기여자들은 비기여자들이 가장 위대한 기회와 가장 장엄한 영광, 즉 창조할 기회와 참된 자신에 대한 가장 고귀한 관념을 체험하는 영광을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달을 터이고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게으름에 대한 벌로 충분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굳이 그들을 벌할 필요도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분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소득의 10%를 기부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소득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말하면 공개된 시장 원리에 따라 그 삶의 기업 가치가 평가될 것이다. 지금 너희 나라에서 그렇게 되고 있듯이. 그러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평등한 기회이다. 모든 사람이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기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지식을 획득하고 기술을 발달시키며 즐거운 곳에서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에.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일터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부러움의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질투라면 아니다. 부러움은 더 나아지도록 너희를 몰아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2살짜리 아이도 자기 오빠 손에는 닿는 문 손잡이를 자기도 잡고 싶어서 용을 쓰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 부러움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부러움은 자극제이며 순수의 바램이다. 부러움은 위대함을 낳는다. 반면에 질투는 다른 사람을 더 못하게 만들려는 두려움에 쫓기는 감정이다. 그것은 흔히 원망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그것은 분노에서 시작해 분노로 끝난다. 그래서 질투는 사람을 말려 죽인다. 질투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질투로 뒤엉킨 삼각관계 속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안다. 질투는 죽이지만 부러움은 태어나게 한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온갖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누구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억눌리지 않을 것이니 인종이나 성별이나 성적 성향 때문에 억눌리지 않을 것이며 출생이나 계급, 신분, 나이 때문에 억눌리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이유든 간에 억눌리지 않을 것이다. 그냥 어떤 이유의 차별이든 차별 자체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굶주리는 자와 빈곤한 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동기가 삶에서 단순히 절망만을 걸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 비기여자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할 만큼의 기여자들이 있게 할 것이다. 명백히 암울한 너희 신념과는 달리 보통 사람들도 그저 생존하는 수준에서 만족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덧붙여 두 번째 패러다임이 변하면, 즉 영혼이 바뀌면 위대해지려는 동기 전체가 변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너희에게 이런 변화는 지난 2000년, 아니 20억 년의 역사에서도 일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물질 생존에서 벗어나면 약간의 완정을 얻으려고 악착같이 성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이루고 견디고 장대해져야 할 다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장대함 자체를 체험하는 것 말고는. 인간의 영혼은 솟아오르기 마련이니 참된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 가라앉지 않는다. 영혼은 더 낮은 자기 체험이 아니라 더 높은 자기 체험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한순간이라도 참된 장대함을 체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안다. 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과도한 부와 권력을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 금융소득은 제한될 것이다. 수입의 최저 한도가 있듯이 최고 한도도 설정될 것이다. 첫째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수입의 10%를 11조로 세계 정부에 바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전에 말했던 자발적인 10% 공제이다. 모두의 공동선을 위한 자발적 공제가 너희를 가장 이롭게 한다는 걸 알 만큼 너희는 충분히 계몽되지 못했으니 지금 너희의 사회라면 그것이 세금 형태를 취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묘사해온 의식 변화가 일어난다면 너희는 그처럼 열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내놓은 수확물의 공제를 의문의 여지 없이 타당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